2021년 세계 경제 초미의 관심사는 미국 새 행정부의 경제 정책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당선과 동시에 1조 9천억 달러, 우리 돈 약 2천조 원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공약으로 도로, 다리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무상 대학교육 확대, 아동보육 지원과 공공유치원 확대, 주거지원 확대 등에 10년간 약 7.3조 달러를 투입하는 계획도 약속했는데요. 또한 노동정책으로는 연방 최저임금을 7.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고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근로계약 조항 규제, 자유무역협정에서 노동표준 강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필요 예산 중 일부는 증세로 조달되지만 대부분은 적자 재정으로 해결됩니다. 공격적인 정부 지출과 수요 진작으로 경기 침체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건데요. 케인즈주의로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밝힌 셈입니다. 물론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과감한 확장 재정을 주장할 수 있는 배경은 앞 동영상에서 살펴봤던 저금리, 저인플레이션 상황입니다. 정부 부채가 증가하고 통화가 확장되어도 이자 비용이 크지 않고 인플레이션 발생 우려도 적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이 기대만큼 되지 않거나 인플레이션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이자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합니다. 정부의 미래를 건 위험한 도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경기 부양은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백신 보급 이후 경기가 회복 국면에 진입할 때 막강한 경기 부양 정책이 더해지면 회복이 더욱 가속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의 케인스주의 정책이 1940에서 1960년대 같은 큰 성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데요. 이윤율 하락 국면 또는 자본 투자가 적절한 노동 생산성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국면에서는 케인스주의 정책이 정부의 부채 위기나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케인스주의 정책이 정점에 달했던 1970년대에 선진국 경제가 심각하게 침체했던 경험을 떠올려보면 쉽게 상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경제는 케인스주의가 잘 작동했던 1940에서 60년대가 아니라 케인스주의가 작동할 수 없었던 1970년대와 더 비슷합니다. 노동 생산성 상승이 크게 둔화한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2010년대 경제학계의 최고 이슈는 다름 아닌 노동 생산성 문제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당연히 이 문제는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의 적자 재정은 경제 성장의 마중물이 아니라 밑빠진 독의 물붓기와 비슷합니다. 재정 지출이 늘어날 때만 수요가 증가하다가 곧바로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장은 사라지고 정부 부채만 남게 되죠. 그래서 장기 저성장 또는 이윤율 하락 국면에서 지나친 재정 적자는 재정위기 그리고 정부의 지불 능력으로 뒷받침되는 화폐 가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미국의 경우 이런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긴 합니다. 바로 세계 화폐로 사용되는 달러의 발권 이익입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와 가장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죠. 세계 화폐를 자국의 정책에 따라 찍어낼 수 있는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를 장기간 지속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 모든 금융기관은 무역 결제와 안전자산을 보유하기 위해 달러 또는 달러 언제든 교환 가능한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런 금융자산의 대표는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입니다. 미국과 무역에서 달러를 번 국가들은 그 달러를 미국 금융시장에 투자합니다. 이런 세계적 수요 덕분에 미국 정부는 장기간의 재정 적자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는 20년간 지속하고 있고 2019년 말 정부가 발행한 국채 잔액은 자그마치 18조 달러에 달합니다. 이런 미국 국채의 40%는 해외 금융기관이 보유합니다. 더불어 미국은 지난 40년간 무역 흑자를 기록한 적도 없었는데요. 최근 10년간 연평균 무역 적자액은 430억 달러에 달합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달러의 세계적 유통은 미국의 이중 적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달러 환류로 불리는 이런 메커니즘은 세계적 경제 위기 시기에도 작동합니다. 위기 시기 민간에서 정부를 찾는 것처럼 모든 정부가 위기 시기에는 정부의 정부라 할 미국을 찾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 경제이론으로 보면 이런 달러 환류는 미국이 세계적 잉여 가치를 착취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각국에 축적되어야 할 잉여 가치가 미국 금융시장에 투자되는 꼴이니 말입니다. 미국은 세계 화폐를 이용해 세계의 잉여 가치를 소비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이 위기의 근본적 해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미국 자본주의 이윤율 하락을 세계적 잉여가치 이전으로 메우는 것도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는 계속 증가하는데 저성장 국면에서 발행되는 국채는 더 많은 액수가 해외 금융기관에 의해 구매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경제성장이 더디니 국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국채는 줄어듭니다. 2021년 이후 달러 환율가 어떻게 변할지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이중적자는 계속 증가할 터인데 단기에는 미국 금융시장으로 향하는 세계적 잉여가치가 증가하더라도 2010년대 누적된 저성장으로 인해 해외에서 지속해서 미국의 투자를 늘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중국의 경우 이미 중진국 함정에 빠진 징후가 여러 나타납니다. 내수 주도로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는 정책도 시행 중입니다. 일본은 무역 흑자가 확연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과감한 재정 적자 계획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국의 재정 위기와 화폐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에 개간 사회진보연대 마르크스 경제이론으로 분석한 2021년 경제 전망과 쟁점을 참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